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관한 사례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속 회복에 관한 사례입니다. 뒤늦게 찾은 유언장. 김미순 씨 사례 분석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 봉사단체에서 만난 40세 장애인 수양딸 김미순 씨,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촐랑이와 함께 한강이 보이는 반포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친정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4자매 중 언니 3명도 이미 사망을 했고, 조카들과는 그동안 거의 왕래가 없어서 소원하게 지냈는데, 몇 년 전부터 명절 때 조카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은연중 황진희 씨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황진희 씨는 김미순 씨, 수양딸 김미순 씨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아파트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황진희 씨는 뇌졸중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조카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황진희 씨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고, 황진희 씨는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황진희 씨의 장례식을 마친 후 조카들은 김미순 씨에게 아파트 상속 등기를 마쳤으니 다음 달까지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미순 씨는 쓸쓸히 이삿짐을 꾸리면서 집 정리를 하던 중에 황진희 씨 침대 밑에서 아파트를 김미순 씨에게 준다는 황진희 씨의 자필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유언장,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됩니다. 김미순 씨 사례를 보면 돌아가신 황진희 씨는 비혼 여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 형제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사순위 상속자인 조카들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카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황진희 씨 상속 재산의 n분의 1씩 상속받게 되죠. 이에 따라 조카들은 황진희 씨 소유였던 반포 아파트를 각 n분의 1씩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수양딸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 겁니다. 뒤늦게 유언장을 발견한 김미순 씨, 이미 조카들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상속법에는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거나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참칭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을 하면 상속재산은 수유자에게 상속이 되는데 법정 상속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속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은 수유자의 상속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수유자는 참칭 상속인인 법정 상속인들에게 수유자 몫의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발견된 황진희 씨의 자필 유언장에는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세금 공과금 빼고 50%를 사단법인 장애아동보호협회에 유증하고 나머지 50%를 수양딸 김미순에게 유증한다. 유언 집행자는 사단법인 장애아동보험협회로 지정한다. 라고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을 한 겁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김미순 씨는 우선 가정법원에 자필 유언장에 검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유선을 받을 자선단체에 연락을 했죠. 자선단체는 유언 집행자로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가져간 조카들에게 유언장을 제시하고 아파트 등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카들이 유언장 내용을 인정하고 순순히 아파트 등기를 돌려주면 스토리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언장 효력을 부인한다든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수의자들은 부득이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미순 씨와 자선단체는 조카들을 상대로 진정한 상속인인 김미순 씨 등에게 아파트 이전 등기를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바로 상속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 회복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기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등기를 가져간 사람들이 차일피일이 미룬다고 하면 그 기간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을 특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유언장을 늦게 발견하거나 혹은 유언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언 집행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경우 유언 내용과는 다른 외형상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상속 회복의 소를 통해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회복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가급적 빠른 권리 실현을 통해서 법적 불안전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유언 목적물이 변동되면 어떨까요? 유언장을 새로 써야 될까요? 사례 홍길동 씨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퇴직 공무원인 80세 홍길동 씨,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 이남일녀, 큰아들은 부천, 작은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갔고 막내딸 홍미란 씨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10년 전에 상처를 계기로 죽는다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고 유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한국에 있는 장남과 딸에게 2분의 1씩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지 조합원이 되어서 입주권을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유언으로 아파트를 물려줬는데요. 유언자 생전에 그 아파트가 재개발로 철거된다면 유언장을 새로 써야 할까요? 유언한 후에 유언 목적 재산이 없어지면 당초의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00세 시대, 노인과 노인의 상속시대, 노노 상속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90세 노인이 60세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확인되겠지만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의식이 명료할 때 유언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언을 한 후에 10년, 20년 지나서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유언 성립 후 효력 발생까지, 다시 말하면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 돌아가실 때까지 기나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보니 그 사이에 유언 목적물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초의 유언의 효력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유언 목적물이 변동될 때 유언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그 변동 원인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유언 목적물 변동의 원인이 유언자의 뜻일 경우 유언자의 뜻에 따라
그 유언의 전부나 일부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홍길동 씨가 대치동 아파트를 조합에 팔고 청산금을 받거나 조합원 입주권을 팔고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유언 목적물은 홍길동 씨 의사에 따라서 소멸된 것이므로 당초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가 청산금, 매매대금 또는 그 돈으로 산 다른 아파트를 큰아들과 딸에게 주려면 새로 유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언 목적물 변동의 원인이 유언자의 뜻과는 무관할 때, 예컨대 제3자의 잘못으로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을 때 유언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즉 아파트를 무너뜨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이 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금 청구권이 유언의 목적물인 아파트 대신 유언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토지 수용과 같이 유언자의 뜻과는 무관하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언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 되어서 수용 보상금으로 변했을 때 또는 다른 땅을 받을 권리로 변했을 때 종전 유언이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죠. 이런 사례는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해서 말이죠.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유언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 유언 목적물이 바뀐 만큼 종전 유언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유언자는 보상금이나 대토 청구권을 상속하다는 취지로 새롭게 유언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00세 시대 유언의 문제, 노노 상속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유언을 해야 되는데 유언자의 심신이 약해져서 새로운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 유언은 무효로 되고 상속재산은 유언자의 뜻과는 달리 유언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속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언 목적물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유언 성립과 유언의 효력 발생 사이에 10년, 20년 정도 기간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 유언 목적물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서 유언자가 유언 목적물이 변동이 되었을 때 새로운 유언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최초의 유언을 할 때 이러한 변동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좋겠죠. 이런저런 점을 고려를 해서 홍길동 씨는 자필 유언장을 새롭게 썼습니다. 나 홍길동은 아파트를 장남과 딸에게 2분의 1씩 준다. 다만 이 아파트가 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등기 이전되거나 철거될 경우 홍길동의 조합원 지위에 따른 입주권 등 일체 권리를 장남 홍일남과 딸 홍미란에게 2분의 1씩 물려준다. 유언 집행자로 큰아들을 지정을 한다. 등등등. 이 사례처럼 특정 재산을 유언으로 물려주는 특정 유증이 아닌 유언자의 전 재산을 물려주는 포괄 유증의 방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토지 수용, 재개발, 재건축 등 유언자의 뜻과 무관한 목적물 변동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유언자가 얻게 되는 권리 모두가 유증 목적물에 포함되므로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즉 개별적 특정 유증을 할 경우에는 목적물이 바뀌면 새로 유언을 해야 되지만 특정 유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해서 물려준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목적물이 바뀌어도 그 바뀐 목적물에 해당하는 권리를 상속을 받게 되므로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치동 아파트가 홍길동 씨의 전 재산이라면 홍길동 씨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 유증 방식을 써서 유언장을 남겨두면 이후에 그 유언 목적물이 변경이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유언장, 나 홍길동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포함해서 내 전 재산을 장남과 딸에게 2분의 1씩 물려준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시면은 포괄적 유증으로서 목적물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새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유언 목적물에 큰 변동이 생기면
바로바로 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언 후 유언자의 심신미약 등 상태가 나빠져서 새 유언을 하기 어려워질 경우,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유언 목적물의 변동 가능성을 포함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자의 뜻대로 재산을 상속하고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유언을 하는 만큼 유언장을 쓰실 때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사례 분석, 예비적 유언의 필요성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85세 김선덕 씨, 남편이 물려준 목동 45평 아파트에서 65세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선덕 씨는 미국에 작은 아들이 살지만 자신을 모시고 돌봐주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암에 걸려 투병생활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큰아들을 잃은 충격 속에 김선덕 씨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선덕 씨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목동 아파트는 손자에게 가게 될까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유언을 했는데 큰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100세 시대에 드물지 않은 모습입니다. 85세 김선덕 씨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니 유언자가 유언 후 사망할 때까지 30년 사시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사람, 즉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상속법은 유언자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선덕 씨 사례의 경우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유언은 무효가 되고 유언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언이 무효, 실효된 경우에 유언으로 물려주려던 재산은 상속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선덕 씨가 사망하면 목동 아파트는 손자가 아니라 법정 상속인 큰아들의 유족들과 미국의 둘째 아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반반씩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김선덕 씨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선덕 씨는 큰아들이 사망하면 새로이 수증자를 큰아들의 유족으로 하는 유언장을 새로 써야 합니다. 문제는 큰아들이 사망할 즈음에 김선덕 씨가 고령으로 혹은 치매 등 질환으로 정상적인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입니다. 종전 유언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유언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김선덕 씨의 재산은 모두 법정 상속인들에게 기계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해 보이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아까 보신 그 법 조항의 단서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단속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라는 단서의 뜻은 큰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김선덕 씨의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서 법정 상속인이 유증재산을 상속받지만 만약에 유언자가 그 유언에서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라 유증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김선덕 씨의 유언장 1번처럼 나 김선덕은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유증한다 라고만 기재하면 이 유언장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두 번째 유언장처럼 나 김선덕은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유증한다. 다만 큰아들이 나보다 먼저 사망하면 이 아파트는 큰며느리와 큰손자에게 2분의 1씩 유증한다 라고 조건을 붙이게 되면 라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 유언장 내용대로
큰아들의 유족에게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비적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비적 유언 역시 유언이므로 유언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처음 유언장을 작성할 때 예상 가능한 사정 변화를 고려해서 유언자의 의사를 상세하고 분명하게 표시해 두면 그 이후에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적 유언에 의해서 유언 자체가 불안정해지거나 불명확해지면 유언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공적 보관제도, 유언의 공적 보관제도 필요성에 관한 사례입니다. 유언장 어떻게 보관하나요? 황진희 씨 사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정년퇴직한 75세 비혼 여성 황진희 씨, 봉사단체에서 만난 수양딸 그리고 유기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친정부모 돌아가셨고 언니들도 대부분 돌아가셔서 조카들이 주된 상속인인데 별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양딸과 자선단체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자필증서 유언을 해두었습니다.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유언장은 작성해 두었는데 분실되거나 누가 숨겨버리면 어떡하지?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면 어떡하지? 유언장을 쓰려는 분, 이미 쓰신 분들 고민이 깊습니다. 유언장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자필 유언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5가지 유언 방식 중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유언 방식이 자필 증서 유언 방식인데요. 자필 증서 유언장은 원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본이 있어야 유언 내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쓴 후 황진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제때에 나타나지 않으면 황진희 씨의 뜻과는 전혀 달리 재산이 법정 상속인인 조카들에게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저기 물어보아도 확실한 보관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유언장 보관 제도를 살펴보면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그 유언을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면 되지만 자필 유언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언 신탁 역시 유언 공증을 전제로 한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금융기관의 금고나 법률사무소 보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필 유언장에 공적 보관 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등기소에 해당하는 곳에 유언장 공적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국가가 법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의 자필 유언장의 공적 보관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자신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 보관 신청을 하고 수수료로 3,900엔, 우리나라 돈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35,000원 정도 돈을 내면 등기소에서 유언장 원본을 보관하고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지정한 사람에게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통지를 하고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검인 필요 없이 유언 내용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국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논의 단계일 뿐 이것이 아직 실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결국은 자필 유언장 보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인 유언장 보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결국 이 유언장은 이 유언장의 내용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한 후 수유자, 즉 유언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을 하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언 집행자에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수유자와 유언 집행자가 동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수유자, 유언을 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접 유언을 집행하기 어려울 때, 그때는 별도의 유언 집행제를 지정을 해서 그분에게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유언 집행의 경우에는 별로 남는 것 없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그 선의를 가지고 잘 이행해 줄 사람들을 찾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적절하게 맡길 사람이 없고 사후에 유언장의 분실 위조, 변조가 걱정이 된다면 자필 유언장을 포기하고 공정증서 유언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확실한 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언장 보관에 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황진희 씨는 다음과 같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 황진희는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세금 국과금 빼고 50%를 사단법인 장애아동 보호협회에 유증하고 나머지 50%를 수양딸에게 유증한다. 유언 집행자는 사단법인 장애아동 보호협회로 정한다. 유언 집행자는 내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언 내용을 집행한다. 등등 기재하고 이 유언장을 유언 집행자인 사단법인 장애아동 보호협회에 맡겼습니다. 황진희 씨는 어수룩하고 장애가 있는 수양딸이 조카들에게 상속재산을 뺏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것을 유언장을 그리고 유언 집행을 수양딸과 함께 유증을 받는 자선단체에 맡김으로써 그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자필 유언장의 보관이 불안한 상태에서 유언이 내 뜻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잘 보관하고 그 내용이 잘 집행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언자들의 관심사입니다. 황진희 씨 사례처럼 법정 상속인들에게 기계적으로 상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유언자들에게 자선단체에 대한 일부 유산 기부와 유언장 보관 및 집행을 결합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즉 상속재산 일부를 의미 있게 믿을 수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자선단체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자필 유언장을 맡긴다면 유언장의 분실, 위조, 변조의 우려를 피함과 동시에 이 세상이 좋아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회, 상속 문제 등 상속 문제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유언을 하는 유언의 대중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 놓고 유언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유언장 보관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안전한 유언장 보관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